예,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정치 토크 종횡무진 시간입니다. 오늘 서성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요, 조국 청문회, 그 다음에 이후 전국 전망, 여기에 대해서 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지금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화하는 중에도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서 교수님이 보실 때 청문회 전반적인 분위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무래도 국회 인사청문회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자세를 낮춰서 로키로 이 국면을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고, 본인이 꼭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은 본인이든 부인이든 딸이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조국 전 민정수석 그때는 굉장히 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위세가 대단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 이전에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에 SNS를 거기 글을 올린 게 15,500건. 예. 이거 뭐 초인적이죠. 예. 그러면서 그대부분이 이제 정의로운 말만, 그다음에 비분 강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예. 근데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이 조 후보자의 문제는 뭐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신뢰에서 엄청스러운 그 괴리가 생겼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묻던데, 특히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조국 후보자의 뭐 딸 문제라든지 또 부인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 또 펀드 투자 문제 이런 게 평소 조국 후보자가 해왔던 말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배치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중적이다, 또 위선적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정의롭고 공정하게 실력을 통해서 입시를 치러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들, 또 가난한 서민을 위해 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배려하고 또 지원하고 뭐 이렇게 소통하고 했던 부분인데, 돌이켜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친의 학교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재산을 또 모으고, 또 그 재산을 모은 거를 또 그 펀드에 투자해 가지고 상당 부분 약간 편법, 탈법,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상당한 많은 또 이렇게 뭐 치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조국 후보자도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부인도 대학교 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 교수면은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간에 지성인이고 엘리트면은 공정과 정의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말로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청년들을 부모로 둔 50대, 60대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국 후보자도 스스로 나는 강남 좌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강남에 살면서 돈 많고 또 교육 환경 좋고 문화 시설 잘 돼 있으면서도 좌파적인 가치를 가진다. 이게 부합될 수 없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요 해왔던 진면목, 진실한 측면이 이번에 드러나면서 소위 말하는 한국의 강남 좌파들, 또 한국의 386 운동권 출신들의 정치인들, 이런 행태들이 다 드러나게 돼서 상당히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강남 좌파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강남 돈은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부모한테서 많이 물려받았거나 운이 좋아서 자꾸 돈이 들어온다든지, 또 검수해서 월급을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했든지 어쨌든, 근데 56억 정도 되면 이건 많은 돈이지. 근데 그렇더라도 이 삶이, 자신의 삶은 진보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수적인 이익을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만 진보, 이건 비열한 진보잖아요. 근데 예. 조국 후보자가 바로 그 점에서 실천하는 진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보수, 말로 하는 진보였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조국 후보자가 앞으로는 강남 좌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제 생각에는 도덕성, 정직성이 사실은 국무위원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거 다 지금 놓쳐놓고 우리 청년들한테 박탈감, 상실감 다 안겨놓고 그래도 나는 법을 어긴 게 없으니까 법무장관 기여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너무 자기위주, 자기중심주의 여기 빠져있다 이러면 이것도 진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오늘 이거는 청문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해서 오늘까지 시한을 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강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명을 강행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수사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그 대상자가 법무장관에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가? 예, 이게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혼란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 지휘권뿐만 아니라 수사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당사자가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도 또 국법 질서를 물랑케 하는 거거든요. 또 지금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수사 의지를 일부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와 또 여권인 민주당과 총공세를 하면서 검찰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권이 비판을 하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 국민들이 바라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 이거 조국 후보자 관련된 수사를 하는 서울지검 특수부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좀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청와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시행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청와대 예.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하고 박상기 법무장관 이 양반은 지금 조국 법무장관이 되면 그날로 나갈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까지 또 같이 끼어서 그다음에 거기다 여당은 옛날부터 전부터 그랬고 예. 거기다가 유시민 김두관까지 나서가지고 말이죠 총공세를 펴고 있거든. 총력전 예. 정권적인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국 법무장관을 만들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검찰을 희생시킬 겁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이 조 후보자는 뭐라냐면 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나한테 전화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지금 온 전 정권적인 차원에서 검찰 밀어내고 조국 구하기에 나서고 하는 상황에서 예. 정말 법무장관이 된 이후에도 윤석열 총장이 그냥 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큰 가늠자가 검찰이 과연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를 부인을 소환 조사해서 영장을 청구할 건지 안 할 건지 네. 이게 가장 큰 가늠자로 보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그 부인을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모든 의혹이 부인 중심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딸 인턴 문제, 또 딸 논문 문제, 딸 대학 문제, 대학원 진학 문제, 장학금 수령 문제, 또 펀드 투자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네. 만약에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을 소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서 교수님 생각할 때 윤 총장이 그렇게 초지 일관 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그러면 만약에
이건 뭐 가정적인 이야기지만은 청와대나 지금 여권에서 분위기로 보면 윤석열 교체론, 윤석열을 잘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소환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단계에 이르면은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요, 여러분, 그게 윤석열 영웅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지금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나를 자르면 그 순간에 청와대나 조 후보자, 그때는 저 법무장관 됐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 초지 일관해서 법을 바로 세우는 이런 모습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되려면 우리 믿어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자, 문 대통령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 도대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이런 식으로 정부 내에서 싸움을 붙여놓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뭐 의도하지 뭐 싸움을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뭐 윤 총장이 이렇게까지 강수를 둘 줄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면 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이 국정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구상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기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가장 국민들이 조금 의심해하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렇게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고집하느냐, 둘 관계가 뭐냐, 과연 어떤 관계이길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지금 탈법과 불법과 편법의 여러 가지 행태가 또 의혹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또 민주당까지 총동원이 되고 또 범여권이라고 얘기할 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조국을 방어하고 있는, 사실상 말해서 이거는 뭐 우리 진영 논리 차원을 떠나서 국민을 완전히 불분열시키는 행위거든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어떤 생각에서 조국 후보자를 끝까지 고수하고 임명하려고 하는지 국민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수긍할 거냐 이거죠. 수긍을 하지 않죠. 그 상처를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이야기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 공정하지 않은 대한민국, 또 정의롭지 않는 대한민국, 또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반기 원래 2019년 하반기 국정운영과 내년 총선 때 여권이 국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결국은 야당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런 국정운영 실패에 대해서 정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번 이제 9월달부터 정기국이 시작됐는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고요. 내년 총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제 진보 좌파 정권은 늘 어떤 착각 속에서 있냐면 국민은 언제나 우리 편이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하든 국민은 우리 편이다. 이런 착각 속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뭐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죠. 이거 하면 뭐 우리 승리는 우리가 떼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검찰은 법원, 검찰 이것도 완전하게 이제 장악하는 거죠. 공수처 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장기 집권의 그 가도를 아주 신나게 달려갈 수 있을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이제 국민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고 계획이고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들의 수준은 정치권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도덕적 의식 수준은 이 정권에 있는 이 정부에 있는 공직자들보다도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땀 흘려서 생활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예전같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는 그런 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이런 정치적인 기획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발등을 찍고 무덤을 파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약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자기들이 집권의 정통성을 대단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통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을 하면서 가져야 할 정당성입니다. 예. 지금 안보도 위험해지고 경제도 위험해지고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혹투성이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강행하는 경우에 이 정당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나중에 국민의 심판과 또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이런 인사권의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문제라든지 또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이 평가를 받는 길로 가는 게 올바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뭐냐면 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뭐냐면 교만한 권력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국민이나 백성으로부터 보복을 당한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점을 명심해야 될 거고 요즘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많이 교만한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서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야당 한국당보다 똑똑해지고 좀 더 강력해지고 좀 집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죠. 그럼 한 말씀 시중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국 후보자 정도 되면은 100% 낙마를 했다. 그렇죠. 예. 본인이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처리했을 거다. 예.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야당이 너무 부실하고 약하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못하게 됐다. 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질책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정말로 각성해서 의회에 국회에 주어진 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한국당 지금 서 교수 말씀하셨지만 이런 우리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이런 충고, 조언 이걸 빼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